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025년 2월 4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입춘이 바로 어제였는데 날씨는 다시 엄동설한입니다. 출래 불사춘이라고 봄은 왔지만 전혀 봄 같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속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5차 변론에서 결정적인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면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앞서서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먼저 윤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매우 중차대하고 결정적인 증언이 되겠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또 작년 12월 3일 밤, 계엄 그 밤이죠. 자신이 국회에 군대를 보냈을 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라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이번 탄핵 심판의 국면을 뒤집어 엎을 만한 매우 중요한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이어서 제 기억과 제 3자 진술에 다른 게 참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 출동 지시는 김용현 장관에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없었다고 분명히 말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만 했을 뿐이고 병력 이동에 대한 지시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를 3명의 주요 인물들 그 중에 하나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뒷받침해 준 겁니다. 이 전 사령관은 오늘 국회 측, 즉 민주당 측이죠. 거의 다 그쪽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질문에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자신이 형사상의 내란 중요 종사자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증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또 민주당 측의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는 그런 역시 당연한 논리를 편 겁니다. 뿔이 잔뜩 난 이 민주당 측 변호인이 이진우 전 사령관을 향해서 약간 인격모독적인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불행한 군인 같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담담하게 그렇다면 안 불행한 군인은 뭐냐? 위험 상황에 대해 이것저것 법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 행복한 군인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참 그야말로 우문현답, 멍청한 질문에 현명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다고 생각해서 그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것도 계엄령 선포의 요건으로 자신은 알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군인의 본분, 그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참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이진우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가 전원 합의로 제안한 윤 대통령과 자신 사이에 가림막 설치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거리낄 게 없고 윤 대통령과 대면을 해도 자신은 당당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들에 더 무게와 믿음이 실리는 것이죠. 이날 증언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이진우 전 사령관이 앞서서 이루어진 검찰 조사 또
국회의 현안 질의, 이거 다 민주당이 뭐 주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 지금 오늘도 그 국회 소추인단의 공동대표로 나와 있었죠. 거기서 한 진술을 전혀 확인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3번 통화했고, 또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게 뭐 좌파 언론도 그렇고 대부분 언론도 다 이렇게 그 기정사실화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전 사령관은 오늘 헌재 증언에서는 일절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중요한 대목으로 헌법재판관들, 특히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 2명이 이 점을 경청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오늘 피청구인 자격으로 헌재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의미심장한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의 그림자를 그런 그림자 같은 것을 쫓는 느낌이다, 이런 비유적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허상이다. 달 위에 있는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건 좀 보이는데 심지어 그 달의 그림자를 쫓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서 이루어진 이런 수사니 이 헌재의 공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문, 또 민주당의 공격, 이게 다 그런 거다는 거예요. 호수 위에 떠 있는 달의 그림자를 쫓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방사군인 10여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했고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특전사 요원들도 국회 본관에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거기 있는 직원들, 대부분 그 민주당 그 직원들하고 사무처 직원들이에요. 다 민주당 사람들이죠. 소화기 공격을 받고 다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 계엄이 해제돼서 군 철수를 내가 지시했다. 그게 다다 이거예요. 상식에 근거하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 담담하고 분명하게 윤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대목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또 여러분도 12월 3일 밤 새벽까지 TV 생중계로 본 내용, 그리고 수없이 되풀이된 장면을 윤 대통령은 그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날 밤과 새벽에 있었던 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이 씌워놓은 소위 내란이니 폭동이니 하는 것에 대한 그 프레임에 대한 간명하고 매우 통렬한 반박이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이 나왔는데 이 사람도 매우 중요하죠. 윤 대통령에게 매우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 전 사령관은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위치 파악에 대해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기억이 다르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이 대목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도요, 지금까지의 여 전 사령관의 진술과는 사뭇 매우 달라진 그런 내용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체포자 명단을 공유했는지를 묻자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이 먼저 전화를 한 건 맞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형사재판에서 따져볼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영장을 기각하거나 판사들이 무죄 판결 이런 걸 내릴 때 하는 말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소명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장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많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인영의 결정적 증언은 이 다음에도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4일 자정이 넘어 그 새벽에 부하들에게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부터 체포하라고 지시했느냐. 이거 매우 결정적으로 사실화해서 보도가 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주당 측의 질문에 대해서 여인영은 증거 기록들을 보면 이와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냥 있다가 아니라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민주당 측 변호인단이 매우 당황해 하더라는 현장 기자들의 취재가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걸 봤습니다. 아직 증언들은 더 들어봐야겠지만 오늘 나온 핵심적 증인들의 이런 진술들은요. 첫째, 헌재의 윤 대통령 심판이 문영배 등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고 쉽게 결론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당사자들의 기억이 여러 군데서 다르고 어긋나는 부분도 많습니다. 거의 없는 증거도 그나마 그런 증거들도 제각각입니다. 둘째, 오늘 증언으로 인해 당분간 8명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헌재의 현행 체제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결과는 오늘 이 증언들을 통해서 제가 좀 더 확신이 굳어졌는데 최소 5대3, 많게는 4대4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40여 개 헌재 진입 결정을 직전에 멈춰 세워 보류시킨 것은요. 보수 재판관 2명 그리고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한두 명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문영배는 당초에 이 전원일치 즉 8대0으로 자신의 우리법 연구에 아끼는 후배인 마은혁을 입성시키려고 했지만 이들의 반대가 매우 심하자 망신당할 것을 또 낭패를 볼 것을 우려해서 결정 자체를 미뤘다는 게 지금 기자들의 공통된 취재 내용입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탄핵 협박을 의연하게 좀 더 견뎌내고 오늘 같은 증언이 더 이어진다면 사실 오늘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지만요.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복귀는 점점 현실화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 힘은요, 그 원천은 믿음과 그 믿음을 실행하는 똘똘 뭉친 단결에서 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